뭔가를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화면 보시면 가로축은 배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입니다. 세로축은 여러분의 실력 또는 성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배우실 때 뭐 운동이건 뭐 자전거건 영어건 뭐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실력이 어떤 방식으로 향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되냐? 이제 화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처음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실력이 늘죠. 제가 훌라후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 훌라후프 그 간단해 보이는 것도요. 이렇더라고요. 정말 지지부진하게 안 되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굉장히 했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기량이 올라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시 평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 더 점프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가 생기면요. 멀리서 보면 계단 모양이 됩니다. 이걸 흔히 학습 곡선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이 곡선을요. 4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1단계는요. 처음에 완만한 상태예요. 2단계는요. 가파르게 치솟는 상태. 3단계는 다시 평탄화되려는 상태. 4단계는 이미 좀 평탄화된 단계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2단계에 있으면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진척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 1단계에 있으면요.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갈등하게 돼요. 심지어 훌라후프 같은 간단한 거 할 때조차도 제가 속으로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원래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일에 안 맞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뭐든 처음 하면요. 대개는 긴장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이런 유혹에 속지 않고 쫄깃하게 노력하면요. 어느새 2단계 이렇게 점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이렇게 급격하게 실력이 향상되는 순간, 운동이 갑자기 잘 되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타지는 순간, 뭐 훌라후프가 갑자기 막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개 2단계에 있으면요. 긴장은 될지 몰라도 되게 초조 불안한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몰입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일에 미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만일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좀 많이 있으시다면 뭐든 간에 그게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본인한테 대단히 좋습니다. 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감을 빨리 잡기가 쉬우세요. 자, 이제 3단계로 올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단계에 들어서면요. 이전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하던 일을 지금은 진짜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훌라후프, 심지어 그 훌라후프도요. 안 될 때는 진짜 너무 힘들다가 일단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전화 받으면서 막 돌리고 그랬는데 스스로도 이게 여유도 생기고 재미도 있어집니다. 만일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이라면요. 이전에는 고객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고객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정신이 없다가 이제는 고객이 막 훤히 읽혀요. 점점 재미가 있어집니다. 자, 어떤 때에는요. 고객을 만나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밀고 당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순간이 스릴 있고 재밌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 설명이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부터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그 이 점, 요 지점 근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어떤 때인가요? 뭐냐? 시간도 흘렀고 노력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그런 지점이죠. 자, 이 지점에 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들인 시간, 노력에 비해서 실력이나 성과가 늘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합리화하려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합리화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뭔가를 탓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나 판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로 무슨 탓을 할까요? 예, 주로 맞습니다. 상품 탓, 고객 탓, 뭐 기업이라면요 관리자 탓, 뭐 회사의 다른 부서 탓, 뭐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 예, 이 지점이 이게 빨간색이죠. 예, 탓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레드 사인 적신호예요.